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을. 제목이 문재인의 교육혁명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교실혁명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실혁명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이룬다 했을 때 교실혁명을 부를 단 하나의 정책이 있다면 그거는 고교학점제입니다. 단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입니다. 자칫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를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교실혁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입니다.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는 첫째, 절대평가제, 내신 절대평가제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마다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교사별 평가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수업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와 자율 선택제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교사가 수업에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 조성, 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교 학점제를 방해하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악마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다고 하죠. 이 수많은 디테일, 이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절대평가제가 필수입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하게 하는 여건 조성, 그리고 수많은 디테일들, 악마 속에 숨어있는 디테일들, 이것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학점제를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절대평가제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실혁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지옥을 만듭니다. 내신 절대평가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꼭 내신 절대평가제 붙이겠습니다. 자, 내신 절대평가제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실 지옥을 부를 수 있어요. 이범 선생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치열한 경쟁은 내신 경쟁입니다. 왜? 학교 친구들과의 경쟁입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 소설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 범위가 더 좁혀져요. 그래서 절대평가 없으면 절대로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이 연구 시범학교들 제대로 시행 안 하고 그럴듯하게 시행하는 척만 하다가 문서만 그럴듯하게 만들고 내용은 보잘것없는 결과로 그칠 겁니다. 만약에 강력하게 시행하면 교실 지옥으로 벌어질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20명이 1등급부터 9등급 나눠집니다.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다시 1등급부터 9등급 나눠져요. 소설 창작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였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져요. 교실 지옥이죠. 물론 교실 지옥이 가기 전에 수능 절대 고교학점제는 하는 둥 마는 둥 신용에 그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교실혁명을 원한다면 절대평가제를 필수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답입니다. 제가 이범 선생과 그 모든 걸 같이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고교학점제가 저는 실행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하면 문재인 점수 까먹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도기적 혼란이 커서 점수 까먹을 거예요. 그러나 과도기적 혼란을 극복한 다음에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꿀 거예요. 고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여건들은 중학교 교육을 바꿀 것이고 초등학교 교육까지 바꿀 겁니다. 진정한 교실혁명을 통한 교육혁명입니다. 다만 각오해야 됩니다. 과도기적 혼란, 그리고 점수를 까먹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급한 것은 학종개혁이죠. 게르긴 수능 절대평가제보다 지금 이범 선생이 말씀하셨던 학종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면 이건 과도기적 혼란 없습니다.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세 가지 부분은 남겨놓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거짓이 적습니다. 수능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과 거짓이 많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과장과 거짓이 적은 부분이 세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 부분만 남겨놓고 다 없앤다라는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 과도기적 혼란도 적고 정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 개혁을 원하면 고교 학점되지만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당장 시급한 것, 당장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것을 원한다면 학종개혁, 다시 말하지만 수업활동, 정규 수업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빼놓고는 전부 입시에서 반영하지 않은 쪽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이거는 혼란 없이 점수를 따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제는 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계력이란 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사실은 이범 선생 발제자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고교 교사의 입장에서 좀 강조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범 선생님이 지금 발제하신 내용대로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제가 볼 때 다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오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감히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되느냐 안 돼요. 적어도 이 맥락에서 보면 교육부에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채택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한 방안이 마련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제시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가 제대로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기구,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나 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걸러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가 확립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의 이 공약안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방안이 나름대로 이런 합리적인 논의와 결정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암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암적인 요소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한국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합리적인 토론 자체를 봉쇄합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형식적인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한 이런 것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보고,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할 거냐 존속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수구위 민주주의 방식의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과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이 되고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서도 이해관계 집단의 이야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여기 민주당 관계자분들께서 계신데,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말이 100번, 1000번 있으면 뭐합니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교육회의도 좋고 국가교육위원회도 좋은데 이 자체를 진정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구위 민주주의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기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그 절차만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안이 집행될 수 있는 추진력을 정부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얘기, 수많은 얘기를 반복해도 최근에 이 관련 토론에 여기저기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 가도 그 소리, 저기 가도 그 소리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집행력 있는 기관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만들고 그 결정을 해서 교육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주도는 현재 교육부 구조와 교육부에 계신 분들의 성향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밖에서 이 논의를 주도해야 되고 그 주도한 결과가 교육부에 강제돼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쪽에 60쪽에 있는 결론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능 개편안으로 시작된 현재의 대입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2015 교육과정의 시행 일정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임시 방편적인 국가교육회의 구성 작업도 중단하고 수구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계획의 목표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칭 교육 대개혁위원회를 법률적 기반 위에서 구성합니다. 이 기구는 특히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참여자와 의사결정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법률적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단, 이 기구는 전면적인 교육개혁의 방안 마련을 위해 정해진 대략 10년 내지 1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동안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구입니다. 교육부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구에서 당면한 교육개혁의 중장기적 목표와 단기적이라 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목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정하고 역순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부문별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국민 대토론회와 전문가 연구 및 토론회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범 선생이 얘기하는 대입 전형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듯이 우리 사회, 우리 교육이 나갈 궁극적인 바람직한 방향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서 대입 전형 관리든 인사 문제든 또는 여타 학교 개혁 문제든 학제 문제든 다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하죠. 이 수많은 디테일, 이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절대평가제가 필수입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하게 하는 여건 조성, 그리고 수많은 디테일들, 악마 속에 숨어있는 디테일들, 이것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학점제를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절대평가제는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실 혁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지옥을 만듭니다. 내신 절대평가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꼭 내신 절대평가제 붙이겠습니다. 자, 내신 절대평가제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실 지옥을 부를 수 있어요. 이범 선생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치열한 경쟁은 내신 경쟁입니다. 왜? 학교 친구들과의 경쟁입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 소설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 범위가 더 좁혀져요. 그래서 절대평가 없으면 절대로 고교 학점제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이 연구 시범학교들 제대로 시행 안 하고 그럴듯하게 시행하는 척만 하다가 문서만 그럴듯하게 만들고 점수를 까먹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급한 것은 학종개혁이죠. 게르긴 수능 절대평가제보다 지금 이범 선생이 말씀하셨던 학종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면 이건 과도기적 혼란 없습니다.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세 가지 부분은 남겨놓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거짓이 적습니다. 수능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과 거짓이 많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과장과 거짓이 적은 부분이 세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 부분만 남겨놓고 다 없앤다라는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 과도기적 혼란도 적고
정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 개혁을 원하면 고교 학점되지만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당장 시급한 것, 당장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것을 원한다면 학종개혁, 다시 말하지만 수업활동, 정규 수업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빼놓고는 전부 입시에서 반영하지 않은 쪽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이거는 혼란 없이 점수를 따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제는 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을. 제목이 문재인의 교육혁명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교실혁명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실혁명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이룬다 했을 때 교실혁명을 부를 단 하나의 정책이 있다면 그거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단 제대로 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칫 제대로 된 고교 학점제를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교실혁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고교 학점제입니다. 제대로 된 고교 학점제는 첫째, 절대평가제, 내신 절대평가제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마다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교사별 평가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수업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와 자율 선택제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교사가 수업에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 조성, 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교 학점제를 방해하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악마들,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계륵이란 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사실은 이범 선생, 발제자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고교 교사의 입장에서 좀 강조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범 선생님이 지금 발제하신 내용대로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제가 볼 때 다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오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감히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되느냐. 적어도 이 맥락에서 보면 교육부에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용은 보잘것없는 결과로 그칠 겁니다. 만약에 강력하게 시행하면 교실 지옥으로 벌어질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20명이 1등급부터 9등급 나눠집니다.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다시 1등급부터 9등급 나눠져요. 소설 창작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였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져요. 교실 지옥이죠. 물론 교실 지옥이 가기 전에 수능 절대 고교 학점제는 하는 둥 마는 둥 신용에 그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교실 혁명을 원한다면 절대평가제를 필수로 하는 고교 학점제가 답입니다. 제가 이범 선생과 그 모든 걸 같이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고교 학점제가 저는 실행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하면 문재인 점수는 점수 까먹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도기적 혼란이 커서 점수 까먹을 거예요. 그러나 과도기적 혼란을 극복한 다음에 고교 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꿀 거예요. 고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여건들은 중학교 교육을 바꿀 것이고 초등학교 교육까지 바꿀 겁니다. 진정한 교실혁명을 통한 교육혁명입니다. 다만 각오해야 됩니다. 과도기적 혼란 그리고